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산 해운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해운대에 온 이유는 바로 가족 여행 때문이지만 이번 주제는 바로 태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불과 8월 초만 해도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서울과 부산 일대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제는 바로 태풍이 북상하면은 과연 우리나라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태풍이란 것은 이곳 부산을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서해상을 지나가거나 반대로 한반도 내륙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각각의 경우에서는 한반도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태풍이 이거 서해상으로 올라갈 때인데요.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태풍 자체가 곧장 서해안으로 올 경우에는 태풍 자체가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수는 있을지언정 태풍 자체가 이곳 바다에서 비를 많이 쏟아 붓기 때문에 강수량은 상당히 적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근에는 수온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강한 비구름대가 곧장 제주도 한라산과 만나서 거의 다 쏟아붓기 때문에 비구름 자체는 약하지만 여전히 태풍 자체의 경제력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는 게 특징입니다. 그 대신에 태풍 북상하게 되면은 강한 남풍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수도권 부근에서는 비는 거의 오지 않을지언정 대로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태풍 영향을 주긴 하지만 강한 바람은 주로 수도권 그리고 보통 비는 남해안과 부산 일대에 내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태풍 링링이 북상했는데요. 당시 태풍 링링은 이렇게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가 태풍의 오른쪽 반원인 위험 반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비는 거의 오지 않았고 그냥 서울 경기도 일대에서는 강한 바람만 불었고 되려 제가 그때 있었던 이곳 부산 일대에서만 상당히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의 등락순하고 풍속과 강수량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검은색 채색 구역이 바로 시간당 10mm가 넘었던 구역인데요. 당시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비가 아예 오지 않았으므로 거의 비는 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되려 비는 태풍이 북서쪽 영역에서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시면은 대려 수도권 일대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특히 인천과 서산 일대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즉 태풍 영향권 중심 지역에서만 바람이 불었지 그 외 영역에서는 비도 거의 오지 않고 바람만 시원하게 불었던 경우였고요. 당시 보시면은 이곳 서해상의 수온이 상당히 낮았으므로 태풍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상했던 태풍이 이곳 제주도를 지나 강한 비는 이곳에서 많이 뿌려버렸고 태풍 자체가 이곳에서 많이 솟아내면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바람만 시원하게 불고 비는 거의 오지 않은 전형적인 약한 태풍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 링링의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곧장 서해안에 오지 않고 중국을 거쳐서 올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달라집니다. 이때 태풍이 중국을 하게 될 경우 우리는 중국 갔네 하고 안심하겠지만 더 위험한 이유는 태풍 자체가 올 때는 그냥 태풍의 약화된 비구름과 바람 자체가 오지만 이때도 태풍이 약화될지언정 강한 남풍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대로 서해상을 일대를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해서 우리나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람은 굉장히 약하지만 강한 비가 올 수 있어서 더 위험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기억하자면은 태풍 오른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남풍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곧장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짐에 따라 강한 비구름대가 서해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태풍이 소멸하는 단계인 TD, 즉 열대저압부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다시 동진하게 될 경우 또 여기서 만들어졌던 비구름대가 곧장 우리나라 부근으로 유입됨에 따라 강한 비가 올 수가 있어서 대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태풍 소멸 선언 후에 방심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바로 태풍 모라꽃입니다. 2009년도 태풍 모라꽃이 대만에 상륙하면서 거의 2000mm가 넘는 비가 3일 만에 내렸는데요. 그만큼 매우 강력한 비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풍 자체는 상하이 쪽에서 소멸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안심을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태풍이 소멸한 후에 이 수증기가 곧장 우리나라 부근을 유입되면서 태풍 소멸 이후 많은 비가 우리나라에 내렸습니다. 또한 이때는 8월 7일, 8월 9일쯤으로 장마가 종료 후 즉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많은 비가 오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당시 보시면은 시간당 20에서 40mm의 경계선은 바로 이곳인데요. 즉 경기도 북부하고 수도권 중심에서도 시간당 1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때 풍량 보시면은 남서풍이 곧장 유입되기 때문에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어서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태풍 모라꽃의 소멸 후의 중심인데요. 태풍 모라꽃 소멸 후에 이 중심이 그대로 우리나라 부근으로 들어오면서 강한 남풍류가 불음에 따라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되어서 많은 비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마가 종료된 후에도 8월 10일에서 8월 11일 사이 우리나라 부근에
많은 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아무리 중국 가서 소멸했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안심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바로 태풍 자체가 남해안을 지나갈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태풍이 남해안 혹은 남부 내륙에 지나갈 경우에는 부산과 거제도 그리고 울산 부근에 아주 강한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일대가 태풍 중심부가 그대로 지나가기 때문인데요. 남동풍이 불에 따라 바다에서 수증기 곧장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에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더 강해지면서 부산과 울산 일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태풍 중심부여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중인데도 비구름대가 훨씬 더 강하게 발달하면서 부산과 울산, 거제도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와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경우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사례는 바로 태풍 콩레이입니다. 당시 태풍 콩레이가 이곳 부산 북쪽인 내륙을 지나가면서 부산과 울산 일대에서는 남동풍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습한 남동풍이 곧장 백양산과 금정산 일대에 충돌하면서 포상측이 놓였던 부산 내륙을 중심으로 아주 강한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또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때 강풍 피해하고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온천천이 침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경우인데요. 이거 말고도 태풍 매미 그리고 태풍 차바 역시 이와 비슷한 경로로 지나가면서 부산과 울산, 거제도 일대에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태풍 중심 자체가 남부 내로 지나가거나 혹은 부산 앞바다를 지나갈 때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나와 있는 KS 날씨청 나와주세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부산에서는 태풍의 중심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느냐 혹은 부산 내륙을 지나가느냐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태풍의 중심이 부산 앞바다를 지나게 될 경우 이곳 부산 지역에서는 풍향이 주로 북서풍이어서 바람은 좀 적게 불지만 비는 많이 오고, 혹은 태풍의 중심이 이거 부산 내륙을 지나갈 때 경우 부산 전역에서는 풍향 자체가 남동풍이어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면서도 또한 습한 바람이 곧장 금정산과 이거 해운대 장산과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의 중심이 부산 내륙이냐 아니면은 부산 앞바다냐 이를 중심으로 예측해가지고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태풍 중심이 남부 내륙을 지나갈 경우에는 남동풍이 불지만, 그나마 태풍 중심이 부산 앞바다 지나갈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북서풍이어서 바람 풍속은 조금 약하지만 여전히 강한 비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중심이 남해안 지나갈 때는 조금 나은 경우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비와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당시 보시면은 이때 태풍의 중심이 남부 내륙을 지나가면서 부산 지역에서는 그대로 남동풍이 유입되었습니다. 부산을 포함해서 울산과 강원 동해안 중심으로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린 걸 알 수 있고요. 당시 바람 보시면은 부산 내륙에서는 초속 15m/s가 불었고 부산 해안가에서는 초속 20m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 콩레이의 사례였습니다. 다음 경우는 바로 태풍 중심이 우리나라 내륙을 그대로 지나갈 때입니다. 이때는 태풍 자체도 역시 약하게 들어오겠지만 문제는 바로 이곳 강원도 동해안과 지리산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태풍 봉체가 바로 오는 곳은 강풍과 폭우가 올 수 있을지언정 그래도 태풍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과 비는 좀 덜하지만 문제는 남풍을 지통으로 받는 지리산 산천 부근하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이곳 태백산맥과 그들을 만나는 강릉하고 속초 같은 동해안 일대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아주 강한 비가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지나갈 때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바로 태풍 무사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당시 강릉에서는 하루 동안 870mm가 넘는 아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태풍 자체의 비구름대 영향이 아니라 태풍이 느리게 지나가면서 강한 동풍이 유도되는데요. 이러한 강한 동풍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게다가 태풍 자체의 기압 분도력이 매우 강해서 아주 강한 동풍으로 인해서 하천 제트가 매우 강하게 불었고, 또한 이곳 태백산맥과 그대로 충돌하면서 강릉 일대에서 800mm라는 역대 1위의 아주 어마무시한 강수량이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모습입니다. 태풍 루사가 남부 내륙을 지나가려고 하는 중에 그대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동풍류가 유도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면 풍속 자체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는 동풍이 아니라 훨씬 강한 동풍이어서 매우 많은 수증기가 그대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태백산맥과 만나면서 구름대가 아주 높게 발달하면서 비가 강하게 오는 중이었는데 문제는 태풍 자체가 느리게 이동하면서 이러한 비가 아주 오랫동안 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누적 강수량이 870mm라는 어마무시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리산 일대하고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 아주 강한 비가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때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유형은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머물 때입니다. 이거는 비가 아니라 좀 다른 경우인데요. 바로 폭염입니다. 태풍이 남쪽에 있게 되면은 당연히 비는 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비구름을 다 빨아들여서 우리나라 부근에서는 상당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같은 날 맑은 날씨인데 문제 태풍 자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에 따라 이곳에서는 반시계 방향 기류가 있어서 동풍류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풍이 불게 되면은 강원 동해안에서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지만 팽현상, 즉 높새바람으로 인해서 영서지역에서는 기온이 올라가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팽현상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태풍이 유도하는데요. 이때는 북고 남전형 기압벨트가 만들어지면서 북동풍이나 동풍류가 유도되고 가뜩이나 여름에서 뜨거운 공기인데 이러한 뜨거운 공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즉 영서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폭염을 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비는 오지 않고 더운 날씨가 더 더워지는 게 특징인데 유명 사례는 바로 태풍 종달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폭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가뜩이나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으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날씨가 이어진 상태에서 하층으로 이런 태풍 종다리가 동풍류를 또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뜩이나 더운 상태에서 위와 같은 모시토처럼 폭염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이미 뜨거운 공기가 즉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인해서 이미 뜨거운 공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폭염이 더 악화된 것이 바로 태풍 종다리 사례입니다. 당시 모습 보시면은 여기 있는 저기압이 바로 태풍 종다리가 잠시 TD로 약화될 때 모습이고 태풍 종다리가 남쪽을 지나감에 따라 우리나라 부근에는 동풍류가 유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풍류가 그대로 태백산맥과 만나면서 강원도 일대에서는 상당히 낮은 기온을 보였지만 우리나라 서쪽인 영서 지역에서는 폭염이 더 악화되면서 서울 지역에서는 39.6도라는 매우 높은 기온을 보였고 서울 강남구하고 서초구 그리고 강북구에서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1위의 기온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는 대략 비도 오지 않고 더 더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태풍과 우리나라 날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